잊혀진 제비꽃 50년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다. 내 이름은 차지원. 서울중앙지검에 떠오르는 에이스. 기록의 여왕으로 불리는 강력부 검사다. 나에게 사건은 인간의 감정이 배제된 증거와 사실관계로만 이루어진 논리적 구조물이었다. 피의자의 눈물이나 변명은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나는 오직 서류 속에 잠든 진실, 그 차갑고 명징한 팩트만을 추적했다. 그런 나에게 군산 폐요양원 방화 사건은 경력의 흠집 하나 없이 추가될 너무나도 완벽하고 간단한 사건처럼 보였다. 사건의 개요는 단순했다. 전라북도 군산의 한적한 해안가, 수십 년간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던 옛 소망보육원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70대의 노파 오순덕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녀는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고 현장에는 그녀의 지문이 묻은 기름통까지 발견되었다. 동기도 명확해 보였다. 최근 그 부지를 인수한 건설사가 리조트 개발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려 하자 그곳에 추억이 있던 노인이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흔하디흔한 개발 반대 사건의 하나일 뿐이었다. 차 검사, 간단한 사건이니 빨리 처리하고 다음 사건 준비해. 부장 검사의 말처럼 모든 것이 명료했다. 하지만 첫 대면 신문실에서 피의자 오순덕을 마주한 순간 내 완벽한 논리의 성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초라한 행색의 평범한 시골 노인이었지만 그 눈빛은 달랐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고 고요하면서도 그 안에는 잿더미 속에 숨겨진 불씨처럼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왜 불을 질렀습니까? 나의 물음에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건물 철거에 불만이 있었습니까? 보상 문제라도 있었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왜 그랬습니까? 동기를 말하지 않으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압박에도 그녀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자백은 했지만 동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했다. 그것은 비논리적이었다. 자신의 형량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침묵하는 피의자. 나는 처음으로 기록 너머의 인간에게 강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다. 사건은 간단했지만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간은 전혀 간단하지 않았다. 나는 이례적으로 직접 현장 조사를 위해 군산으로 향했다. 사건 현장인 옛 소망보육원은 검게 그을린 채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반쯤 타버린 건물 안에서는 매캐한 냄새와 함께 축축하고 서늘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이곳이 어떤 추억이 있기에 한 노인이 방화까지 저지르게 만들었을까? 나는 마을 탐문에 나섰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이상했다. 그들은 오순덕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극도로 꺼렸다. 아이고, 그 양반 짠한 사람이지. 말도 마소.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산 사람인데.
그들은 하나같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닫았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마을 전체가 공유하는 오래되고 무거운 비밀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처럼 느껴졌다. 나는 수사 기록을 다시 원점부터 샅샅이 뒤졌다. 그러다 소망 보육원이 50년 전 의문의 화재 사고로 폐쇄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화재로 보육원생 한 명이 사망했고 그 이후로 건물이 방치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사망한 보육원생의 신원을 확인하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사망자 이영희 당시 7세, 보호자 오순덕 당시 25세, 보육원 주방보조원. 오순덕 할머니는 50년 전 화재로 자신의 딸을 잃었던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50년 후 같은 장소에 자신의 손으로 다시 불을 질렀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동기라는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다. 자신의 딸이 죽은 비극의 장소에 왜 다시 불을 지른 것인가? 그것은 슬픔의 표현인가 아니면 뒤늦은 분노의 표출인가? 나는 50년 전 사건의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당시 보육원의 원장은 박태진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화재 이후 보육원을 폐쇄하고 고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자선사업가로 변신해 있었다. 지금은 군산 지역에 존경받는 유지이자 이번 리조트 개발 사업의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완벽해 보이는 그의 이력 뒤에 나는 본능적으로 검은 그림자를 감지했다. 나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다. 취조실에서 오순덕 할머니와 다시 마주 앉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50년 전 화재 사건의 보고서, 사본과 사망한 이영희 양의 빛바랜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내가 어렵게 찾아낸 또 하나의 물건, 당시 유품으로 기록되어 있던 작은 제비꽃 자수가 놓인 손수건 사진을 꺼내 놓았다. 따님, 영희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라고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술을 놓아주셨다고요. 그 순간 강철 같던 오순덕 할머니의 눈빛이 속절없이 흔들렸다.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입술이 50년 만에 아주 천천히 열렸다. 우리 영희 죽지 않았소. 그녀의 첫마디는 나의 모든 추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그날 밤 불이 난 게 아니오. 박태진, 그 인간이 일부러 불을 낸 거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지난 5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소망보육원은 박태진 원장의 개인 왕국이었다. 그는 후원금을 횡령하고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악마였다. 어린 영희는 우연히 박 원장이 아이들을 해외로 팔아넘기는 불법 입양 서류를 보게 되었다. 모든 것을 알아차린 박 원장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보육원에 불을 지르고 영희가 그 불에 타 죽은 것처럼 위장했던 것이다. 그럼 영희 양은?
그놈이 우리 영희를 미국으로 보내버렸소. 내 딸이 모든 걸 봤다는 이유로 영희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린 거요. 박 원장은 오순덕 할머니에게 딸의 목숨을 담보로 영원한 침묵을 강요했다. 딸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희미한 희망 하나만으로 그녀는 지난 50년간 죽은 딸의 제사를 지내며 피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딸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얼마 전에 찾았소. 내 딸. 지금은 수잔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더이다. 그 아이도 평생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찾고 있었더군. 그런데 입양 기록도 출생 기록도 다 불타버려서 찾을 수가 없었던 게요.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이제 곧 보육원 건물이 철거된다고 합디다. 리조트가 들어서면 우리 영희가 살았던 마지막 흔적, 박태진의 범죄를 증명할 유일한 장소가 영원히 사라지는 거요. 내 딸이 엄마를 찾을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제야 나는 그녀가 방화를 저지른 진짜 이유를 깨달았다. 그것은 파괴가 아닌 처절한 보존의 몸부림이었다.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막고 방화라는 큰 사건을 일으켜 경찰과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켜 50년 전의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한 어머니의 마지막 도박이었던 것이다. 내가 불을 질러야만 경찰이 다시 그곳을 파헤칠 테니까 혹시라도 50년 전 그놈이 숨겨놓은 증거라도 나올까 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만 사람들이 이 늙은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테니까 자신의 방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 50년 전 딸의 실종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완벽해 보였던 사건의 진실은 한 어머니의 지옥 같은 50년의 세월과 맞바꾼 처절한 사랑이었다. 오순덕 할머니의 증언은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즉시 50년 전 소망보육원 화재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존경받는 자선사업가 박태진은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그의 위선적인 가면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오순덕 할머니의 말대로 불타버린 보육원 건물 지하에서 발견되었다. 방화 사건 현장을 정밀 감식하던 중 불에 타지 않은 작은 쇠 상자 하나가 발견된 것이다. 그 안에는 박태진이 아이들을 해외로 팔아넘기며 작성했던 비밀 이면 계약서와 당시 사망 처리되었던 이영희 양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반세기에 걸쳐 단단하게 굳어있던 거짓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박태진의 모든 범죄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그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몇 달 후 군산의 한 작은 법정. 방화 혐의로 기소된 오순덕 할머니의 마지막 재판이 열렸다. 나는 검사석에 서서 법전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본 검사는 피고인 오순덕의 방화 행위가 법률에 위배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법이 지켜주지 못했던 50년의 시간과 잿더미 속에 묻혀야 했던
한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던진 불은 파괴의 불이 아니라 잊혀진 진실을 밝히는 간절한 봉화였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법의 차가운 이름이 아닌 정의의 따뜻한 이름으로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재판부께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 구형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흐느낌과 함께 조용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다. 재판이 끝난 법정 복도 오순덕 할머니 앞에 백발이 성성한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어색한 한국말로 엄마라고 부르는 여인. 바로 50년 만에 어머니를 찾아 태평양을 건너온 딸 수잔이었다. 오순덕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주름진 손으로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50년의 세월을 응축한 눈물을 쏟아낼 뿐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제비꽃처럼 반세기의 고통을 넘어선 모녀의 재회는 그 어떤 장면보다도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돌아섰다. 더 이상 기록 속에 잠든 진실만을 좇는 검사는 없었다. 나는 그날 법전의 가장 마지막 장에 숨겨져 있던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장 위대한 법 조항을 가슴에 새겼다. 차가운 잿더미 속에서도 생명은 피어나고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진실은 기어코 자신의 길을 찾는다는 것을 한 노모의 위대한 투쟁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